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미국이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생겨나 버린 재밌는 나비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쟁 속보가 워낙 또 뒤집어지기 때문에 거의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등장했었던 나름 큰 호재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심각하게 아직 가격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긴 한데요. 그럼에도 꿈틀은 됐던 것 같습니다. 요 차트는 제가 비트코인의 15분 봉을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1차 처음 동그라미가 바로 2주 휴전을 제시했던 그때 당시에 꿈틀댔던 이제 상승입니다. 그리고 나서 좀 힘없게 떨어졌다가 2차적으로 동그라미 꿈틀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요게 어젯밤 10시 반 무렵이었는데요. 요때 이런 뉴스가 실렸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세를 부과할 텐데 비트코인과 위안화로 징수를 하겠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보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당연한 얘기겠죠. 왜냐하면 달러로 받으면 또 동결되고 또 뺏길 거니까 당연히 다른 나라들이 선호할 만한 다른 화폐로 받겠다. 요거는 뭐 당연한 수순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인터뷰의 내용을 보면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유조선으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할 예정이다. 그래서 앞으로 잘 내십시오라고 하는데요. 어, 물론 열렸다, 다시 뚫렸다, 여러 얘기가 있지만 지금은 이제 막혔다는 가정하에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건너기 위해서는 이란 정부에 이메일을 보내라. 그래서 신고를 하셔라. 그래서 당국의 심사 완료 후에 비트코인으로 지불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메일 보내고 비트코인 보내고 기다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이게요, 그냥 슬쩍 지나가기에는 너무 어마어마한 뉴스입니다. 이거는요, 페트로 달러에서, 그러니까 페트로 달러가 좀 흔들릴 수 있고요. 반면 페트로 비트코인이나 페트로 위안화가 강화될 수 있는 무시무시한 뉴스죠. 쉽게 얘기하면 에너지 살려면, 석유 살려면 비트코인 내놔라. 비트코인 사셔야 된다. 이 뉴스거든요. 굉장한 뉴스입니다. 근데 이 뉴스에 앞서서 일단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해? 저는 이것부터 따지거든요. 이게 가능하지 않으면 뭐 이 분석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단 가능한지를 살펴보고 나서 뒤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AI를 뭐 4개에서 5개 정도를 쓰는데 가장 요새 많이 쓰는 게 클로드입니다. 그래서 클로드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예상하는 페트로 비트코인이나 페트로 위안화가 도입될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제가 물어봤더니 시행 확률이 단기적으로는 무려 85%고요. 장기적인 제도화가 될 가능성도 60%나 된다라고 합니다. 이 제도화가요, 뭐 예를 들면 비트코인의 뭐 전략적 비축안이라든지 지니어스 법안이라든지 클래리티 법안이라든지 이렇게 장기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60%가니까 엄청 높은 거겠죠. 그래서 제 예상과는 달리 생각보다 높았다. 그리고 이거 될까라고 물어보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미 작동되고 있는 거를 왜 될까라고 물어보냐고. 클로드 말고 다른 AI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통행 대가를 일부 지불을 하고 넘어갔었다. 위안화로도 결제가 됐었고, 스테이블 코인으로도 뭐 결제가 됐었다. 그래서 하루에 한 10척 정도 뭐 왔다 갔다 이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좀 막혔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공식 시스테마가 논의 중일 뿐이지 이거는 사실상 이미 비공식적으로 현실화됐다. 다만 제도권 안에 넣기 위해서 앞으로 비트코인과 위안화 2개만 받겠다. 장기적으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선언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AI를 여러 개를 써서 뭐 하나한테만 물어보진 않습니다. 보통 네다섯 개를 다 물어보는데요. 제미나이는 페트로 비트코인 확률 무려 90%다. 그록도 70에서 80% 확률로 온다. 그리고 챗 GPT만 가장 보수적이고 항상 안 된다고 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마저도 60%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는 이거는 좀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란 쪽에서도 이게 어떻게 잡은 기회인데요. 호르무즈 없었으면 어떨 뻔했습니까? 이거를 끝까지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AI들은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따지고 보면 참 재밌는 게요. 지금 미국이 친크립토 정부가 들어서서 뭐 전략적 비축을 하겠다 여러 가지 친크립토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란이 미국보다 먼저 비트코인 전략 비축을 능동적으로 먼저 시행하는 꼴입니다.
미국은 그냥 수동적으로 뭐 범죄자들 압수하고 이것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란은 정부의 수입으로 비트코인을 받겠다. 전략 비축을 능동적으로 하겠다고 선언한 꼴이 돼버린 거거든요. 참, 뭐, 이런, 어쩌다 보니까 뭐 이렇게 또 되는 상황이 벌어졌네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앞서서 궁금한 것도 하나 생겼는데요. 왜 굳이 비트코인을 넣었을까? 그쵸? 아니, 중국과 동맹이고, 이 배들의 한 7, 80%가 중국, 뭐, 친중국 배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위안화로도 충분할 텐데, 환전성도 좋고, 뭐, 비트코인처럼 왔다 갔다 하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왜 넣었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뭐 지금은 뭐 전부 뭐 반미 동맹 이렇게 영원한 동맹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언제 깨질지 누가 아나요? 영원한 아군도 없고 영원한 적군도 없겠죠. 그래서 언제든 수가 틀어질 수도 있고요. 비트코인은 위안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격 이제 희소성이 있고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해커들은요. 누구도 안 믿습니다. 누구도 안 믿는데 탈중앙화가 가장 돼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만 선호를 하기 때문에 이거 뭐 위안화 동맹도 언제 끝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결국은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뭐 CEO도 없고 뭐 회사도 없는 비트코인을 넣었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효과를 한번 분석해 봐야죠. 현실적으로 벌어들일 이란의 통행 수입, 비트코인 얼마나 모을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기에는 당연히 위안화가 더 많이 쓰이겠죠. 그래서 위안화 비중, 결제 비중을 한 70%, 그리고 비트코인은 30%로 잡아봤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AI 그냥 평균을 냈더니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물론 뒤로 갈수록 비트코인의 비중이 더 커질 수 있는데 그거는 뒤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일단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 있는 선박 요것만 다 받으면 어떻게 될까? 한 800척 정도가 묶여 있다고 해요. 근데 돈이 되는 건 유조선이겠죠. 유조선이 한 430척, 뭐 LNG, LPG, 기타 화물선들도 쭉 있다고 하는데 위안화는 당연히 더 많이 거둘 수 있겠죠. 하지만 위안화는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 비트코인 30%만 한번 보면요. 일단 유조선이 돈이 됩니다. 그래서 한 2,200개 정도 되는 비트코인을 그들로부터 거둘 수 있고요. 뭐 가스선, 뭐 기타 화물선 포함하면 뭐 100개, 200개 해서 한 2,600개 정도를 현재 묶여 있는 것만 이렇게 한다고 해도 2,600개, 거의 한 3천억 원 정도 되는 꽤나 많은 물량을 확보를 할 수가 있네요. 자, 근데 이제 요게 1년간 아까 장기적인 제도화로 한다고 했었잖아요. 이란이 분명히 포기는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1년간 이란이 받아낼 통행료를 낙관적, 중간적, 보수적으로 예상을 할 때 뭐 너무 낙관적으로, 너무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중간으로 우리가 취한다면 자, 중간적, 그냥 중간 시나리오로 간다면 뭐 일단 뭐 총 수입은 한 4조 원이 넘어가네요. 어마어마한 돈을 볼 수 있게 되네요. 이게 뭐 거의 전쟁, 뭐 보상금 뭐 이런 느낌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위안화는 한 뭐 엄청나네요. 21억 달러 정도가 되고요. 비트코인은 무려 12,857개 정도, 조가 넘어가는 돈을 현재 7만 불 기준으로도 비트코인 기준으로 벌 수 있다. 제가 이걸 따져보니까요. 국가 순위 바로 5위로 올라갑니다. 1년만 모아도 세계 5위. 위로는요, 미국, 중국, 영국,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도 사실 이거 기부받아서 올라간 거지. 그리고 뭐 전략 비축을 이미 하고 있는 엘살바도르나 부탄, 요런 데도 다 제끼고 바로 5위로 올라갈 만큼 어마어마한 비트코인을 비축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 초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안화 거래량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친중국, 뭐 중국 배들이 많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수순이고, 그리고 초기에는 스테이블 코인의 이 결제도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갈수록 비트코인 결제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왜냐면요, 어, 친이란 국가들은 이 위안화를 이제 다 낼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중국이겠지만. 근데 이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뭐 프렌들리 뭐 무슨 코드 이런 등급이 있어서 이란이 통행료를 굉장히 많이 깎아줍니다. 이미 많이 통과가 됐다는 기사도 아마 보셨을 거고요. 그러니까 박앤 세일을 굉장히 해주거나 아예 안 받거나. 그러니까 대부분이 위안화를 쓴다곤 하지만 실제로 위안화 결제가 많이는 안 될 거라는 겁니다. 대부분이 중국 뵐 거고요.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배도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데이터에서 발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통행량은 배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실제로는 막 할인해주고 깎아주고 해서 제대로 위안화 결제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진 않는다. 그냥 통과를 그냥 해주는 거죠. 우리 편이지라고 하면서. 그래서 위안화의 비중이 좀 낮아질 수 있다. 제가 이렇게 계산한 것보다 실제로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도 실제로는 처음에는 결제가 좀 됐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보도들이 날 때 이제 3월 말이나 4월 초만 하더라도 암호화폐나 위안화를 받겠다라고 워딩이 나왔었어요. 뭐 블룸버그나 이런 데서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 아까 기사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나 위안화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은 어차피 또 규제를 당하거든요. 물론 환전성은 좋은데 USDT 테더사한테 너 막어 그거 서클에게 너 막어 왜 안 막았어 하면 결국은 동결돼서 다 막힌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도 그렇고 위안화든 뭐 이거 막 찍어내는 돈이기도 하고 실제로는 많이 깎아주기 때문에 갈수록 비트코인의 결제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같은 나라들, 뭐 서방 국가들 비슷한 형편일 거예요. 초반에는 뭐 뭐 아프리카로 우회를 한다든지, 뭐 다른 쪽 기름을 쓰려고 한다든지, 뭐 어쩔 수 없이 위안화로 결제를 한다든지, 초반에는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지만 뒤로 갈수록 이 돈은 사실 선사들이 내는 거거든요. 민간 선사들이 아마 유가에 나중엔 반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우회하고 좀 안 하려고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게 뭐 한두 번도 아니고 비트코인 결국은 사놔야겠구나. 이거를 뭐 할 때마다 갑자기 뭐 사가지고 뭐 이렇게 뭐 달러 환전처럼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미리 좀 비축을 해놔야겠구나라는 수요가 물론 국가에서도 있고 기관에서도 있겠지만 민간 선사들로부터도 있을 수 있다. 아, 또 다른 수요처가 하나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란 쪽도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선사들 입장에서도 비트코인을 모아야만 석유를 살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가능성이 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뒤로 갈수록 결국은 좀 공공의 적들이 서로 좋아하는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쟁이 많아지고 분쟁이 많아질수록 비트코인 비축 국가나 기관의 증가는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뭐 이란만 이런 게 아니고요. 이미 많은 국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죠. 워낙 이제 통계가 공개가 안 되고 뭐 이쪽 저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커 보이진 않지만 러시아가 이미 서방 제재로 수많은 돈을 뭐 석유 팔고 천연가스 판도 다 못 받고 있잖아요. 이미 제재로 인해서 암호화폐 무역 결제를 합법화했습니다. 단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상관이 없으니까 모를 뿐이고요. 그래서 브릭스 국가들도 이미 뭐 탈달러를 선언을 하고 있고 베네수엘라도 뭐 비트코인 많이 모았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고 뭐 북한은 뭐 해킹부터 말할 것도 없고 뭐 남미 국가들 뭐 여러 국가들에 이어서 이란이 드디어 하나가 추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점 지금 탈달러 뭐 적들의 적은 같은 편인 거죠. 요런 이제 전선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또 반대로 뭐 비슷한 계열일 수도 있죠. 산유국들,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아랍에미레이트나 아프리카 뭐 국가들이나 남들은 다 비트코인 결제를 받는데 나만 안 받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남들은 다 비트코인 받는데 우리도 비트코인 받을까? 나도 모르게 얼떨결에 비트코인 비축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 브릭스에 이 친구들도 가입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달러를 벗어나 보려고 하고 있고. 근데 아시겠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그 중국이 역시 가장 큰 이제 구매처니까 위안화로 결제해 석유 대금 결제해야 하는데 너네 위안화를 내가 뭘 믿고 결제를 하느냐? 지금 달러도 막 찍어낸다고 하는데 위안화는 더 찍어내겠죠. 기축통화도 아니니까. 그래서 금으로 바꿔줬었잖아요. 이 석유산 돈을 금으로 바꿔준다는 조건하에 위안화를 했는데 결국 위안화도 궁극의 이제 화폐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비트코인 결제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 그러면 산유국도 사게 되고 선사들도 사게 되고 뭐 이 정말 비트코인 비축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형국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 재밌는 거는 지금 원래 이거 원조는 미국이잖아요. 지금 미국도 가지아를 외치고 전력 비축한다고 하고 미국의 모든 적들도 비트코인 가지아를 전력 비축을 외치고 있는 참 재밌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드디어 스캇 베센트 장관이 못 참고
시장구조법,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 돼야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퍼져나가고 달러 패권이라든지 국채 수요가 살아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서로 적들끼리 싸우고 있지만 서로 가지아를 외치고 있는 참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와중에 아도에이지가 오랜만에 옳은 소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참 우문현답인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단기 투자, 투기보다는 장기 보유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오랜만에 맞는 얘기를 했네요. 기관 투자자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 불리하다. 왜냐하면 AI가 지금 금융시장에서 투자 심리를 조작하고 막 뉴스 나오고 막 이렇게 막 단타를 치고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압도할 수 있다. 알고리즘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단기 매매 중심에서 벗어나서 암호화폐 장기 보유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다. 항상 이분도 알트코인 단타는 치지만 장기 보유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걸로 돈을 버는 거지 이 친구도 단기 알트코인 투자는 그냥 카지노 갬블링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를 해보면요. 단기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은 그 어떤 코인보다도 재미없어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데요. 중장기적으로는 가장 안전하면서도 모두가 찾게 되는 뭐 적이 모두 찾게 되는 희귀한 자산이니까 이렇게 쌀 때 여력이 되실 때마다 조금씩 잘 모아가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